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월 넷째 주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주간 운세 예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지난 한 2주 정도에는 이제 행성 구조, 전체 구조가 이제 적었고 그 항성과 만나는 게 많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행성하고 행성이 각을 이루는 구조가 좀 더 많습니다. 보통은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2월 23일에는 자, 양자리 금성이 그 염소 목성하고 사각을 이루는 90도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 고전 점성술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고요. 자, 전통의 두 길성이 만나니까 일이 잘 풀리고 경사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천체 구조예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사람도 목성인 사람도 둘 다 좋은데 만약 둘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주는 목성인데 마이너 필다리 로드는 금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금성 목성으로 타임로드가 조합이 되는 경우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일이라고 해도 그 무방하고요. 구매, 투자, 취업, 면접, 창업, 워크샵, 상견례, 결혼,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재물이나 직업이나 인간관계, 연애, 결혼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칭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날에 이제 중요 행사를 일부러 잡곤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아랍이나 유럽의 궁정 점성가, 그렇죠. 궁정 점성가들이 군주 옆에서 측근으로 보통 이런 일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구조가 이 금성하고 목성의 구조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 사각은 양자리도 염소자리도 화성이 메이저 디그니티로 얻는 사인이기 때문에 화성이 주관한 사안에서 관련된 일을 진행시키면 더욱 좋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조업, 공장을 가동을 시킨다든가 차량을 매매한다든가 혹은 중요한 스포츠 경기 일자를 잡는다든가 혹은 병원을 오픈한다든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이제 전통적으로 점성술에서 화성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성이 염소 자리에서 펄 상태에 빠진 게 다소 흠이긴 한데 그래도 양금성하고 염소 목성 사이에는 그 트리플리시티 리셉션이 있어요. 보통 이제 낮의 천공도에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일을 시작하고 진행시키는 건 거의 유리한데 다만 이제 완벽한 흉성 예산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누군가를 해고한다든가 혹은 말하자면 이제 정해진 예산을 깎는다든가 혹은 막 그 형사 고발 같은 걸 한다든가 되게 그 험하고 있는 걸 없애버리는 그런 일 있죠. 그러니까 욕 먹을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딱 이렇게 금성 목성 천체 구조가 있는 날에 했다. 이런 경우엔 나중에 욕을 두 배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되게 험하고 욕 들을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고 누가 봐도 긍정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 축하받을 만한 일들 그런 거를 이 시기 전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한 시간 더 가야 이제 만나겠죠. 자, 태양하고 달이 정확하게 만나는 신월 뉴문이 벌어져요. 그래서 2월 23일 밤에서 2월 24일 새벽인데요. 그래서 이 도수가 뭐 2월 초에 수성이 만났던 그 항성 포마라우트하고 상당히 가깝게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다음 유문이 이루어지는 3월 24일, 23일이든가 어쨌든 그때까지 약 한 달 동안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들에 포마라우트의 색채가 더 씌워진다는 의미예요. 고전 점성술에서 태양하고 달이 말하자면 되게 보편적이자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하고 달이 처음으로 만나는 유문 시기가 말하자면 그 시기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뉴문이 어떤 뚜렷한 색채를 가진 항성하고 정확하게 본다? 이거는 말하자면 29.5일,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의 회합 주기가 29.5일이잖아요. 그동안 벌어지는 약 30일 동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포마라우트의 색채가 더 씌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포마로우트는 원래 되게 그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경로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풀리면 훌륭한 연설가이자 놀라운 유능한 협상가가 되는데, 나쁘게 풀리면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으로 전락하기 쉬운 것도 포마라우트 인물형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원칙 몇 가지를 상정을 하고 도를 지나치지 않게 주의하는 게 포마라우트의 장점이 말하자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포마라우트 신월이 주관하는 기간에는 감각을 자극하고 정서에 호소하는 되게 그 센스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감각적인 그런 모든 형태의 광고나 마케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근거를 하나하나 따지고 논리를 내세우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해져요. 그래서 뭔가 물품의 구매를 종용하거나 투자를 권유할 때에도 희망이라든가 미래의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지, 정확하게 계산된 숫자를 제시하는 거는 오히려 이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방식은 자칫 기만이나 사기로 빠질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근거보다는 약간 정서에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약간 선을 안 넘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연설이나 성명 발표, 대형 종교행사나 설교, 법회, 기자회견 같은 것도 적절한 어구를 쓴다면 평소보다 잘 먹힐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반드시 비즈니스나 상업에서 그렇게 감각적인 마케팅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정치나 종교나 연예계 같은 데에서도 충분히 이 시기에 어떤 어드밴티지가 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자, 며칠 사이에 그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서 퍼지고 있는데, 이게 특정 교단 중심으로 발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포마라우트 뉴문의 영향권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먼데인 점성술의 지역 영향권에서 보면 이번 포마라우트 뉴문이 한반도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대형 종교 행사라든가 어떤 그런 종교 교단하고 포마라우트가 원천적인 어떤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게 또 이번에 증명이 됐네요. 어쨌든 그래요. 이거는 뭐 우리 주간 운세 예보에서 다룰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자, 어쨌든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어떤 정치 경제 같은 것도 모두 고전 점성술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틀 정도 있으면 화성하고 화성하고 남교점이 만납니다. 2월 한 25일 정도예요. 25일 밤이랑 26일 사이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형태의 다툼이나 분쟁에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군가들이 싸우고 있었을 때 어떻게든 종전, 휴전, 협상 모두 다 이때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구두로만, 말로만 싸우고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면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가, 자, 처음에는 끝까지 가보겠다고 서로 으르렁대다가 중간에 생각도 못하게 합의할 거리가 생겨서 소송을 취한다든가, 혹은 당장 고소하려다가 뭐 어떤 이유가 생겨서 유예 기간 몇 개월을 주고 이제 하는 짓을 살펴보다가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보류한다든가. 그래서 다투거나 경쟁하던 양측의 태도나 액션이 자, 어떤 이유로 이 시기를 분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성 남교점 회합이 있을 때 좀 진지하게 싸우던 분들은 진지하게 다른 액션을 약간 지금까지 하던 게 잘 안 먹히거나 약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손해가 될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 딱 이때 자신의 전략을 바꾸거나, 혹은 말하자면 종결을 시키거나, 혹은 보류하거나 미루거나 그만두거나 등등등, 이런 식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기에 적합한 타이밍이에요. 다만 이때 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전에 없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거는 화성 남교점 회합에서 별로 권장하고 싶지가 않아요. 없던 싸움을 딱 이때 벌이기 시작하면 먼저 싸움 건 쪽이 나중에 입장이 곤란해지면서 되게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지만 말자.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던 싸움은
이때 뭔가 액션을 취하면 해결되거나 말하자면 유리하게 변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알아두면 편하죠. 예. 자, 그리고 자, 지금 수성이 역행하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어가지고 2월 28일쯤에 수성하고 포마라우트가 다시 만나요. 2월 6일에 만났었던 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 참조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3월 10일에 수성 순행 정지해가지고 이제 다시 말하자면 순행 시작하거든요. 그 후로 또 며칠 지나면 또 포마라우트 만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수성은 포마라우트를 3번 만나더라. 그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수성 포마라우트 조합은 자, 친해진 사람과 단둘이 비밀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 뒷담화가 선을 넘지 않게끔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하다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 큰 돈을 쓰는 지출에 대한 결정은 이때는 웬만하면 피하기 쉽다. 왜? 너무 과하거나 그 사기당하기 쉬워서.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자, 넷째 주의 마지막 구조는 이 포맷에서는 명왕성이 안 나오지만 자, 29일에 금성하고 명왕성이 사각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중순 13일이었을 거예요. 금성하고 명왕성의 회합을 이루었을 때 제가 금성 명왕성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3개월도 안 돼서 금성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90도 이상 움직여서 또 이제 사각을 맺게 됐네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한테는 조금 참혹한 시간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애정으로 엮인 인연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본인이 제어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외부적인 강한 영향력 때문에 되게 강압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잘못해서 티격태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외부 효과 아주 강력한 게 뚝 떨어져가지고 둘 다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강력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있는 외국으로 전출을 갔어요. 파견 근무를 가서 롱디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연인하고 이별을 한다든가, 혹은 사귀는 사람이 예전에 자기 정말 친한 친구와 정말 깊은 관계까지 갔었다 라는 사실이 되게 우연찮게 발견되고 알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이 복잡해져서 다시 뭐 같은 눈으로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어쨌든 뭐 이렇게 되게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성명왕성의 회합이라는 건 특히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한테는 뭐 이거 뭐 대비하거나 뭐 그 준비하고 뭐 튕겨낼 그럴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12월의 회합보다는 사각 쪽이 이벤트의 심각함이 좀 덜하기 때문에 존버하면서 잘 견디고 넘어가는 게 상책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올해 2월은 하루가 더 있어가지고 전체 구조가 하나 정도는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자, 어쨌든 2월 마지막 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3월 첫째 주 주간 운세 예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